상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내용 자체가 잘못 이해하면 되게 형이 상학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잠깐 보는 거예요. 위에 제목 필기본에 있는 걸 먼저 보면은 결과적으로 요약으로 원래 나왔던 객관식 지문이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원래 이 어떻게 해서 디자이너들이 extend 되게 중요한 단어죠. 여기서 시간을 연장하느냐. 그런데 뒤쪽에 나와 있는 for 다음에 consumers 의미상의 주어고 뒤쪽에 to 부정사 연결되니까 즉 소비자가 고객이 understand object예요. 물체를 이해하기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연장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 딱 봤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걸 시간을 좀 지연시켜서 단박에 너무 직관적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서 보면은 자 앞에 봤을 때 자 디자이너들이 하는 것 중에서 보면은 저기서 보면 charg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긴 잠깐 체크할게요. charge랑 뒤에 with랑 짝을 이루죠. 앞에 나와 있는데 charge 원래 뭔가를 부과하다 또는 뭔가를 채우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한 물품 자체를 그 다음에 뭘 넣어서 채우냐면 with surprising moments예요. 뭔가 굉장히 놀라운 순간들, 그 ambiguous signals 이거 뭐냐면은 ambiguous라는 단어 의미 알죠? 애매모호한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구나라고 알 수 없는 그런 신호들로 물체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디자이너들 그런 식으로 주로 의도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 결과 무엇을 하느냐? 자, 요 단어가 실제 요약문에서 빈칸을 완성하는데 중요했던 단서였죠. prolong 자체가 아래쪽에 여기 연정이 아니라 연장인데 못하네요. 그쵸? 연장하다. 길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위에 제목에서 봤던 단어 중에 extend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죠. prolonging 뭘 길어지게 하냐면 the time인데 이 takes 하면 원래 이 자리에 원래 시간이 들어가죠. 목적어로. 그쵸? 그 다음에 자 뒤쪽에 보면은 recipient 자리가 여기네. 요 뒤에 자리에 들어가죠. 여기 사람이 먼저 왔으니까 이 사람 진짜 여기 들어가죠. recipient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즉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물체가 가지는 의미를 전달받을 사람. 여기서 내용상 소비자겠죠. 그 소비자가 뒤쪽에 decode object예요. 이 물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이 해독하다라는데 그 의미 자체를 분석하고 해석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것을 하기까지 원래 시간이 걸리다면 이 자리에 원래 시간을 쓰죠. It takes 사람 시간을 쓰니까요, 원래. 자, 그런데 이 시간을 앞에다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가 그 물건 자체를 뭔지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연장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지문은 이걸로 끝났어요, 사실은. 이게 할 얘기 전체예요. 나머지는 다 뭐냐? 어떻게 해서 하느냐라는 식이에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씩 간략하게 보자면 예를 들면은 뭔가 attaching 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즉 어떻게 해서 애매모호하게 의미를 구현하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간을 연장하느냐 했을 때 방식 중에 나오는 게 contradictory 뭔가 모순이 되고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언어적인 메시지를 자기가 만들고 있는 디자인한 그 물체에다가 부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알 수가 없는 언어적 메시지를 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예시에서 보면은 clothing collection, 디자이너가 만든 의류의 컬렉션이거나 아니면 어떤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것들은 어쩌면 might given a title, 비동사 뒤에 given을 썼기 때문에 타이틀을 받는다. 즉 제목을 부여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뒤를 보면 여기 중요한 게 obvious 앞에 not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분명하지 않다라는 건 위에 있는 한 단어 뭐랑 같아요? 결국 위에 있는 한 단어? ambiguous죠.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분명하게 와닿지 않을 만한 그런 제목을 일부러 갖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 아래도 나와 있죠. 결국 굉장히 애매모호해 보이고 자 왜냐하면 이것이 compound word라는 게 합성어예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붙어있는 것 아니면 term인데 of one's own invention이에요. own invention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자이너 컬렉션에다가 컬렉션의 테마나 제목이나 이름이나 이런 걸 붙이는데 딱 들었을 때 예를 들면 가을 옷 이렇게 안 붙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FW의 시즌의 새 의류를 발표했는데 그냥 가을 옷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야. 들었을 때 모르는 뭔가 테마를 붙이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시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자 아래쪽에도 또 있어요. 자 다른 기법은 also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unconventional. 자 on 떼고 나면은 conventional. 결국은 뭐야? 원래 옛날부터 존재하는 정형적이고 전통적인 걸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해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그래서 아래쪽에 줄치자면 색다른 이란 뜻이죠. 색다른 기존에 없었던 이란 뜻이고 자 없었던 그러한 옆에 나와 있는 오노마토포에틱은 뭐야? 의성어예요. 즉 소리를 빗대서 만든 거죠. 자 뭔가 새로이 만든 의성어란 얘기예요. 내가 봤던 쓱 이런 게 그렇지 않을까요?
농담이에요. 자, ssg 쓱닷컴이죠, 그쵸? 근데 처음에 ssg라고 대문자만 이렇게 실어놨단 말이야. 새로운 브랜드라고, 쇼핑 브랜드라고 쓱 이렇게 놨어요. 근데 애들이 처음에 어떻게 읽지? 못 읽어서 처음에 ssg 그냥 그랬죠. 그러다가 쓱 그랬죠. 쓱이 뭐야 이랬죠, 그쵸? 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성어죠. 사실 뭐야? 쓱, 싹 그거잖아 원래는. 주문하면 바로 쓱싹 갖다 준다 그 얘기예요 원래는. 그쵸? 근데 신, 세, 개잖아요 원래. 약자가 그거예요 쓱이. 그쵸? 신세계를 이마트 신세계 그 그룹을 그냥 이니셜로 쓴 거예요. 되게 간단한데 읽을 때 그냥 그대로 자음 그대로 쓱이라고 읽은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의성어를 만들어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뭐야? 라고 이해를 잘 못하게.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머릿속에 의식해서 봤을 때 이 소리를 계속 앵콜 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자기가 기억 맴돌다가 이게 뭘까 하다가 머릿속에 고정시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아래쪽에 마지막 문장 쪽을 봅시다.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is possible 뭐가 가능하냐면 associate 다음에 뒤에 with가 짝을 이루죠. 그쵸? 자, 결국은 뭔가 playful elements 뭔가 장난스럽고 약간 일부러 재밌게 만든 요소들을 뭐랑 결합시켜요? 자기가 만든 이 디자인의 세계와 결합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뭐가 가능해지냐? doing so 그렇게 한다는 것이 즉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자신의 디자인과 뭔가 재밌는 요소를 결합시킨다는 것이 captures 뭘 잡아낼까요? A different mood for the recipient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뭔가 다른 분위기를 잡아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that would 다음에 자 뒤에 what인데 what would otherwise be expected 그렇지 않으면 예상될 것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라는 건 뭐겠어요? 저런 식으로 재밌는 요소들과 연관시켜주지 않았을 경우에 사람들에 의해서 예측되어지는 것보다는 한결 다른 분위기를 잡아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였고요. 자, 아래쪽은 제가 한번 써봤는데 원래 원문제에 있었던 요약문제 객관식의 답이었어요. 디자이너들은 결국 can extend 연장할 수 있다. 시간인데 소비자들이 to understand the object죠. 물체를 이해하는 시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다. 지문에서는 extend 대신에 prolong 같은 단어가 있었죠. 근데 무엇을 함으로써야 by using. 뭘 사용하냐면 amusing elements예요. 좀 재밌는 요소들. 아니면 언어적인 장치들인데 가령 예를 들자면 unfamiliar words. 뭔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뭔가 친숙하지 않은 unconventional하다는 표현이 있었죠. 지문에서는. 그 unconventional이 unfamiliar에 대한 근거가 될 거예요. 그러한 소리들을 활용함으로써 라는 게 근거가 됐던 객관식 문제 푸는 단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9-4 자, 이 글 자체는 literature, 소위 말해 문학이라는 것이랑 문학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는 거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첫 문장에 보면 바로 차이점부터 얘기죠. difference예요. 그런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차이를 말해주는데 어떤 책들이냐 들여봤을 때 관계사절에 일부러 괄호를 묶은 거예요. which are not literature, 즉 문학이 아닌 책들과 and those 다음에 which are 뒤에 생략된 건 뭐야? which are literature 생략된 거죠. 문학인 그런 책들, 즉 those는 복수겠죠. 즉 문학인 책과 문학이 아닌 책들 사이에서의 차이점이라는 건 바로 that 이하라는 얘기예요. while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여기서 뭐뭐인 반면에라는 접속사였겠죠. 그쵸? 내용상 봤을 때 앞뒤 역접이에요. 문학이냐 아니냐의 대조니까. the former은 앞에 나왔던 거 문학이 아닌 거죠. 즉 문학이 아닌 경우라고 X 표시할게요. 문학이 아닌 쪽은 우리에게 amuse, 즐거움을 주죠. entertain도 역시 오락거리를 제공하고 glance over surface예요. 우리의 정신을 살짝 한번 흘낏 바라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the latter, 후자, 이건 누구예요? 진짜 문학인 것이죠. literature인 작품은요. touch, 건드려주죠. The deepest springs of being인데요. spring이라는 단어를 아래쪽에 막 근원이라고 썼는데 굳이 그렇게 이해할 건 없고 spring이 원래 뭐예요? 지하에서 바로 지 표면까지 올라와서 물이 나오는 퐁퐁 솟는 샘물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의 저 밑바닥에 있는 저 샘물 고여있는 그 근원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존재 자체의 저 깊은 저 안에 심연을 말하는 거죠. 그곳을 건드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위에 나온 단어가 두 개가 표상적인 게 있어요. 뭐냐? 여기 나온 surface랑 springs 두 개가 완전 극명하게 반대 이루고 있죠. 그냥 겉핥기냐 아니면 정말 깊은 곳을 건드리느냐 이 두 가지로 문학이냐 아니냐라는 걸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실제로 문학 작품들은 touch us aesthetically, 즉 굉장히 미적으로 우리를 감동시켜주고 실제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The emotion aroused. 자, 여기서는 aroused는 과거분사 형태예요. 이렇게 해서 발생시켜진 감정이죠. arouse가 원래 타동사예요. 뭔가를 불러일으키다, 발생시키다, provoke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생된 감정이라는 것은 impersonal이라고 했는데 아래쪽에 단어 보시면 personal에다 im 붙였지만 이게 사람에 관련된 형용사라고 친다면 impersonal은 개인이 개입되지 않는, 즉 감정 자체가 사람이 직접 개입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리하여 removed from the keen thrill이에요. 뭔가 굉장히 예리한 그 스릴감, 날카로운 스릴감인데 which is born of actual experiences. 즉 실질적인 경험에서부터 탄생되는 그런 짜릿함에서는 좀 떨어져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 자체 뭐야? 문학작품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건 개인이 개입되지 않는다. 왜? 간접 경험이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죠. 문학작품에서 어떤 일을, 스토리를 읽는다고 해서 내가 직접 거기에 가담해서 경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impersonal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경험에서만 탄생할 수 있는 드릴 같은 것은 사실 없는 거죠. 문학작품에서는. 자, 그러나 it depends on the same passions예요. 그것은 똑같은 열정, 그리고 똑같은 인물들, 그리고 똑같은 인류, 어떤 인간 본성 이런 것에 달려있는데 that underlying 건 어딘가에 바탕에 놓여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바로 타동사로 명사를 써요. The joys and sorrows of real life를 했을 때 뒤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의 바탕에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말 실질적인 삶의 기쁨과 슬픔의 그 밑바탕, 근본에 놓여있는 바로 이런 똑같은 것들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발생되는 문학작품 읽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건 내가 느끼는 직접 경험이 아니니까 사실 한 단계 멀어 있는 거다. removed예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하고는 일치하는 똑같은 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 It's because였어요. 자, 그것은 we are capable of예요. 우리가 이런 passion 그리고 and of 다음에 요 of랑 of가 요렇게 병렬되고 있죠. 자, 결국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열정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실망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인데 여기 it과 that을 보시면요. 아래쪽에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써놨어요. 즉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먼저 해석하고 즉 we are moved 요 부분을 먼저 해석하고 이것은 앞에 있는 because라는 요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We are moved by the love and anguish of Romeo and Juliet이에요. 자, 우리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사랑과 고뇌의 감동을 받는 것 그것은 다 뭐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열정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실망감도 느낄 수 있으니까 저 사람들의 사랑과 고뇌를 모두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야? 위에 나온 이거잖아. 인간이라면 실질적인 삶에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 그게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저변에 근본적으로 놓여있는 거니까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나 이 고뇌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쵸? 위에 있는 거에 대한 부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our emotion, 우리의 감정은 is not identical with. 자, identical이라는 형용사 주의하시는데 자, 뭔가와 일치하는 똑같은 동일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전치사 with랑 쓰죠. emotion, 우리의 감정은 뭐랑 똑같지 않대요? 뒤쪽에 보니까 that인데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썼어요. with를 썼죠. 자, 이것과 똑같지 않다는데 뒤를 보니까 heart throbs예요. throb이라는 것만 두근거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in person love and grief예요. 자신의 그 개인적인 사랑이나 슬픔 때문에 막 심장이 뛰고 두근거리고 이러는데 뭘 가지고 with 다음에 바로 that이죠. 즉 뭘 말하겠어요? emotion이겠죠. 감정을 받아주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이라는 것이 막 뛰게 하는 바로 그러한 감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art, 예술은 awakes, 일깨워주죠. 감정이라는 것을 자 완전히 정말 진정한 감정을 일깨워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술이라는 것이 이런 우리의 감정이 일치하진 않지만 우리의 감정 자체를 일깨워주는 역할까지는 해줄 수 있다. 아래쪽에 보면 결국 마지막 문장에서 비문학,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정말 문학이라고는 할 수 없는 작품들의 예시로 센세이셔널리즘이나 아니면 센티멘탈리티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막 너무 자극적인 걸 말해요. 자극적이고 사람의 감수성을 막 자극하고 막 울고짜고 하는 그런 책들은
어쩌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동을 자극할 수 있지만 하려는 얘기는 여기죠. 그것들, 즉 위에 있는 저 책들, 즉 단순히 호기심과 자극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는 이런 책들은 반드시 뭘 가져야 하냐면 최소한 뭔가 성스럽고 신성한 어떤 그 불꽃에 말고 불길의 불꽃을 가져야 된다. 즉 뭐냐? 그것들이 can arouse 무엇을 즉 우리의 나름 지적인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바로 이러한 inner throb이에요. 내적인 고동, 심장이 뛰는 것을 진짜 느낌, 감정이 줄 수 있는 그런 심장의 고동이라는 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불꽃 정도는 있어야 얘네가 뭐가 된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이거는 꼭 가져야 한다는 얘기는 뭐야? 저런 소설이 정말 리터러처가 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뭐다? 우리의 내면에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불꽃이 존재해야 즉 감정을 깊숙이 터치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결국 문학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가봅시다. 여기는 장문 독해예요. 이거는 그냥 각자 읽어보고 푸셔도 될 것 같아요. 설명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장문 독해는 스킵. 43번 유형 지문이었어요. 그렇죠? 얘는 넘어가시고요. 어디 가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책 중에 옛날 제3의 물결이라고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제3의 물결. 네. 제3의 물결이라고 네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을 쓴 사람이 엘비 토플러라는 사람인데, 자, 그 책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부가 얼마나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했느냐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여기에서 1970년대에 이런 책을 미리 예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정보화 사회.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까지 구체화해서 얘기하진 않지만,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를 미리 예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뭐 4차 지식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3차의 변화까지는 이 사람이 예측했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자, 내용 중에서 1970년대까지 보면 바이를 먼저 체크하자면 그거예요. 왜 뒤에가 과거 완료 시제에 썼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미 1970년대 자체가 과거죠. 근데 그 과거가 될 때까지 뒤에 있는 일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즉 1970년도에 저 일이 발생하면 앞에 전치사는 in을 써요. 그 해에 그랬다. 70년대에 그랬다. 그럼 뒤에는 그냥 became이에요. 그런데 저 때까지는 이미 저렇게 돼버렸었어. 그런 게 뭐야? 그 전부터 시작된 일이 1970년대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였다는 얘기예요. 자, 뭐가? 전 세대가 다 be immersed는 어디에 푹 잠기게 하다라는 동사야. 원래 immerse가 어딘가에 푹 적시다, 담그다야. 그런데 수동을 썼으니까 어디에 푹 젖어 있었어요? 완전히 푹 빠져 있었어요? immediate. 즉각적이고. 근데 ubiquitous라는 단어는 요즘도 많이 나와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란 뜻이에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형태인데 visual and audio communication이에요. 뭔가 어디서나 화면을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의사소통의 형태에 푹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970년이 될 때까지 화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거에 사람들은 이미 푹 빠져 있었다. 근데 지금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화상통화를 생각하는데 70년대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디서가 일어나는 일을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걸 말해요. 그런 걸 말하고 음성 전환이 있었어요. 전환은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by the end of the decade, 여기서 말한 the decade는 위에 말한 1970년대 그 10년의 기간의 말미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979년도까지란 얘기예요. 엘빈하고 하이 토플러 두 사람이 같은 토플러 성을 쓰는 성을 같은 나누는 부부예요. 자, 엘빈과 하이디 부부가 had published 책을 썼는데 미래 충격이라는 책 그리고 뒤에 보면 The Third Wave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다른 책들도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책이 했던 역할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뭘 예측했냐면은 우리의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어딘가로의 변화, 전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뭐에서예요? from에서 to까지로의 변화겠죠. Industrial Based Society예요. 예전에는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 주로 제조 산업을 기반으로 했던 즉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죠. 그러다가 Information Based One이에요. 원이 말하는 건 당연히 Society일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회로의 이런 변화를 예측해내는 그런 책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더 이상 막 물건을 많이 만들고 잘 만들고 이게 중요한 사회보다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회가 올 것이다.
즉 지식 사회를 미리 예견한 거죠. 토플러는요, speculated, 다음과 같이 추측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on the dangers, 위험성인데 어떤 위험성이냐면 that might occur예요.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성이죠. when changes happen too fast. 위에서 말한 저런 변화, 여기서 말한 change는 뭐겠어요? 위에서 말한 저 transition이죠. 즉 제조 산업에서 지식 정보 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너무 이것이 빠르게 발생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여기 있죠. The possible disruption이에요. 그 위험과 더불어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발생시킬 수 있는 혼란이라고 해석이 나와 있죠. 대혼란을 예견했다라는 얘기예요. They were the first. 그들은 뒤에 나오는 이런 용어를 사용한 첫 번째였습니다. 최초라는 얘기죠. 어떤 용어야? Information overload. 요즘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정보 과부하예요. 즉 너무 볼 거리, 읽을 거리, 들을 게 많아서 너무 흘러넘쳐서 사람들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 토플러는 지식을 두 군데 한번 펼칠게요. so랑 as를 체크할게요. C, A, as, B 하면은 지식을 뒤에 나오는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얘기죠. 토플러는 지식을 뭐라고 여겼냐면 essential commodity예요. 아주 필수적인 상품이라고 여겼는데 뒤쪽에 보면 여기 줄 쳐볼게요. rapidly changing society.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필수적인 상품이다 라는 얘기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즉 어떤 것이냐면 that was fast decentralizing. 뒤를 떼버리고 볼까요? centralizing, 가운데로 모으는 거예요. 가운데로 모으는 집중화를 반대로 하는 거니까 흩어놓고 분산시키는 거죠. 멀리 하나씩 뚝뚝 띄워넣는 거예요. into niche networks라고 하면은 niche라고 하면 보통 아주 특수한 분야의, 그래서 밑에서는 틈새라고 했죠. 원래 틈새란 단어긴 해요. 그런데 특정한, 그래서 아주 두루두루 넓은 게 아니라 각각 특정한 네트워크 안으로 빠르게 분산되어 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회의 상품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that was가 수식해주고 있는 건 뭘까요? 각각의 네트워크로 분산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사회의 그런 빠른 사회의 필수적 상품이 바로 지식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일단 뭐냐? 빠르다라는 얘기가 봐야 되죠. 빨리 변화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상품이 지식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이 뭐보다 효용성이 있다? 뒤에 보면은 노동이나 자본보다도 오히려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게 정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예측한 게 the speed of change, 변화의 속도라는 것이 어쩌면은 두 가지라는데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해체할 수도 있다. 해체라는 건 뭐겠어요? 분해시키고 와해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진실 또는 진실이 아닌 것은 endure for centuries,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천 년 버틸 수 있었다. 가짜인데도, 즉 잘못된 얘기인데도 수천 년 동안 안 밝혀진다는 얘기예요. 묻혀있다는 얘기예요. 그치만 아래쪽에 보시면 오늘날 정보는요, 바로 become outdated예요. 자, 요 자리가 빈칸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실제로는 금방 낡은 것이 되고 구시대가 되고 구식의 물체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정말 in a matter of moments예요. 불과 몇 분 만에, 불과 한순간에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outdated를 쓸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었어요? 지식이라는 거의 특성을 위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까 위쪽에서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필수적 상품이라는 게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상품이 지식인데 아래쪽에서도 보면은 결국 그렇게 빠르게 변화한 세상 자체의 속도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정보라는 것은 불과 몇 분 차이로도 분명히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뭐겠어요? 몇 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진행하는 사회에서라면 이미 과거로 밀려났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게다가 위에 있는 것과 대비가 될 테니까 위에서는 트루스가 아닐지라도 심지어는 수천 년을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진실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고 진실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묻혀질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정보가 나왔는데 불과 몇 분 만에 아, 이거 가짜야. 조금 지나면 이게 맞는 말이다. 바로 밝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켜주는 마지막 문장 두 개도 보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엘리트라는 용어가 요즘은 보통 말할 때 어떻게 써요? 그 사람 되게
그 분야의 엘리트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계층을 말하진 않죠. 그쵸? 근데 옛날에는 이게 분명히 사회적 계급을 말하는 용칭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야? 현대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은 신분과 계급을 명시하는 단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봅시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어떤 문화의 공동체 내에서 봤을 때 보니까 hierarchism, 계층이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래쪽에서 왜 벗이 나왔냐면 no single hierarchy예요. 한 가지 단일한 계급이 남아있진 않다는 얘기예요. 즉 there are no principles.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원칙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계급에 대해서 무슨 계급으로 나눈다라는 딱 어디에나 통용되는 계급 분류의 방식은 없다는 얘기죠. 각각의 공동체들은 그랬는데 자, 이 공동체들은 뒤를 보면 여기 관계사를 묶어버린 거고요. 결국은 락 뮤직이나 아니면 코믹스, 만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누리는 이런 여러 문화층의 공동체들은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regard라는 단어도 뒤에 as랑 연결하면 여기 있는 A라는 목적어를 B라고 여기다예요. 자, 그런데 their work, 자신의 작업을, 작품을, 즉 위에 나와 있는 뮤직이나 코믹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as inferior, 그 다음에 to를 꼭 써야 돼요. 왜냐? inferior이건 superior이건 뒤에다가 to를 써서 뭐뭐 보다라는 의미로서 전치사를 사용하죠. than이 아니라 OR에 붙어있는 형용사들은 뭐뭐 보다라는 의미를 쓸 때 뒤에다가 to를 써요. 그래서 inferior to예요. to the much smaller communities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요 공동체는 자기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의 공동체, 예를 들면 they follow classical music이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진지한 소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추종하는 그런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집단을 자기들이 봤을 때 오히려 이것보다 자기들을 열등하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만화냐? 아니면 장편 소설이냐? 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긴 소설 뭐 있어요? 토지 박경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옛날 사람은 그렇게 여길 수가 있지. 야, 만화책 어디 박경리 씨 토지에다 비교해. 당연히 만화가 inferior 하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오늘날은 더 이상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작품인 만화 작품을 저런 뒤에 나오는 클래식이라든지 정말 진지한 소설에 비해서 열등하다라고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거 내에서는 더 이상 계층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분명해졌다. 뒤에서 보면 when we consider, 우리가 what has happened to the names예요. 다음과 같은 어떤 명칭들의 일어난 일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이 더욱 분명한데 어떤 명칭이냐면 they were used to designate the activities of elite art and culture예요. 즉 엘리트인 아트, 예술이나 문화의 활동에 보통 붙이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런 이름들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란 얘기예요. 자, 이것이 옛날에는 어땠대요? began to float야. 자유롭게 떠다닌다는 얘기는 우리의 문화 전반에 걸쳐서 자유롭게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sometimes reclaimed by, 뭐에 의해서 주장이 되어지냐면 뒤에 보면은 traditional art, 전통 예술이나 또는 가끔씩은 자, 두 가지죠. 전통 예술에 의해서도 재상이 되어지고 또는 appropriated. 결국은 여기서 appropriate가 뒤에 나오는 이것에 의해서 전용되다가 뭐냐면은 전적으로 사용되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popular entertainment나 여러 가지 종류의 일반 대중문화를 말하는 게 보통 popular entertainment죠. 그럼 대중예술, 대중오락이나 문화에 의해서 도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디다가 엘리트 이름이다 이런 것들을 말할 때에 특정 이름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 엘리트 문화에만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전통적이고 근데 honorific meaning, 뭔가 존칭하기 위한 의미의 엘리트라는 용어 자체가 아래쪽에 보면 요 단어도 문맥상 어휘가 맞느냐라고 물어볼 만하죠. embarrassing이나 puzzling 같은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왜냐? 옛날에 가지고 있는 엘리트라는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전통적인 의미로서는. 근데 그게 이제 혼란스러워졌다. 당혹스러워졌다는 거는 embarrassing이라고 썼으니까 우리에게 당혹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즉 헷갈린다는 얘기죠. few. 여기가 중요하죠. 이런 주장한 사람 거의 없다예요. 오늘날
claim to be part of elite culture예요. 엘리트 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Not even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소설의 저자라고 할지라도 또는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이건 작곡가건 화가건 간에 자기가 엘리트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인 거죠. 이젠 그런 식으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용어가 오히려 여기 instead 들어가죠. 오히려 그 용어, 즉 위에서 말한 엘리트라는 단어 자체는 is used, 사용이 되는데 to designate예요. 그냥 이것을 의미하고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훌륭한 것.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대중예술이냐 또는 어떤 상류층에 속하는 클래시컬 뮤직 같은 그런 고급 예술이냐가 아니라 그냥 어느 분야건 간에 any field잖아요. 어떤 분야건 간에 최상으로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스포츠건 뭐건 간에 엘리트 테니스 선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술가라는 용어 자체가 can be used, 뭘 위해 사용될 수 있느냐? any kind죠. 역시 그 어떤 종류의 창의적인 예술을 행하는 사람에게서 다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from painters and sculptors,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가나 조각가, 이게 다가 아니라 to 어디까지예요? to those who inscribe tattoos예요. 즉 타투 알죠? 타투 문신을 inscribe 한다는 건 뭐야? 원래 새긴다는 뜻이에요. 문신을 새기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즉 어떤 종류의 행위자에게도 다 아티스트란 이름이 쓰여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야 엘리트라는 게 어떤 신분을 나누는 계급적 용어로 사용됐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문화에서 엘리트가 사용된다고 했을 때 굳이 상위 계층의 고급 문화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느 계층이든지 간에 결국은 그냥 베스트를 의미하기에 사용된다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고기가 필요 없어요. 자, 봅시다. 자, commentators. 자, 해설가들은 오늘 라멘트 아래쪽에 뜻을 체크합시다. 한탄합니다. 자, 팩트 옆에다 동격이라고 이퀄 표시할게요. that이라는 사실이죠. We no longer share예요. 우리가 더 이상 popular cultural references. 즉 우리가 옛날에 did 했다라는 건 뭘 하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shared 했었나 보죠. 그렇죠? 공유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인기가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언급 대상들을 공유했었다 인 것처럼 오늘날에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걸 한탄한다는 얘기예요. 자, when there are only 3 television networks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옛날엔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몇 개가 없었으니까 3개밖에 없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다고 하죠. MBC, SBS, KBS 뭐 이랬다고 하죠. 3개니까 그쵸? 그럼 3개밖에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인기가 있는 대중적인 문화적 언급 대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왜? 볼 수 있는 채널 3개니까 너 그거 봤어? 그러면 다 하는 거야 드라마를. 뭔지 알겠죠? 예능 말하면 다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다르죠. 너무 많죠.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1960년대가 됐어요. 자, argument goes예요. 자, 이제 주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everyone could discuss예요. 자, 이제 모두가 다 논의할 수 있어요. 지금 뭐냐? The water cooler예요. 자, 뒤에 보면은 보니까 what happened that week예요. 즉 Dr. Kinder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게 제목이에요. 방송 제목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around the water cooler라는 거는 그냥 정수기에 찬물 나오는 데 있잖아. 거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사무실 같은 데 보면 탕비실 같은 데 있잖아.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그 주변에서 다 드라마에서 그 주에 뭐가 나왔는지 1960년대 다 말할 수 있었다. 결국은 그냥 부연 설명이죠. 1번에 대해서. 옛날에 뭐야? share 했었다. 옛날에 as we did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1959에서 60년대에서 시즌에서는 예를 들면은 40.3%의 모든 텔레비전이 전부 다 뭐야? on Saturday night이었어요. 다 전부 다 토요일 밤 10시에 켜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war turn to 나중에 뭐야? Gunsmoke on CBS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쪽 방송을 위해 켜져 있었던 게 동시에 다들 이동해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요즘 같았으면 40.3%가 한 가지 방송을 볼 가능성이 있나?
없죠. 요즘 두 자릿수 나오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의 한 방송의 텔레비전 시청자가 한꺼번에 다른 프로로 이동했다. 이 정도로 점유율이 높은 거죠, 방송이. 자, 비교하자면 그랬어요. 1916에서 17년대를 보니까 가장 히트한 빅뱅 티어리라는 시트콤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해봐야 11.5%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비교하는 거야? 위에 나와 있는 두 개 숫자를 보시면 되죠. 40.3, 11.5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옛날에는 한 방송이 히트 쳤다 하면 40%의 시청률. 그 방송 보는 사람이 전 국민의 40%란 얘기야. 그러니까 다 같이 쉐어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는 11%. 케이블 텔레비전이 생기고 VCR이 생기고 DVD 플레이어가 생기고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요즘 이렇게 안 보죠. 자, 근데 이것들이 다 had lore인데 뭘 함에 있어서 fragmenting. 자, 아래쪽에 원래 어떤 것을 이렇게 틀을 나누다요. categorizing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분화하다라고 써놨죠. viewing audiences, 즉 시청자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는데 뭐에 대해서 for film and television이죠. 자, 결국은 텔레비전과 필름,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화시키고 분리하는 데 역할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turning, 결국 무엇을 바꿨냐면 여기에 현관펜 두 개만 칠게요. turn into 두 개만 칠게요. 자, turn이라는 동사는 A into B라고 쓰면 A를 B로 바꾸다가 되죠. A를 B로 변환하다라는 뜻이에요. 바꾸다. 자, what might once have been a single community예요. 자, 여기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표현이 있어요. might have been 왜 나왔어요? 옛날에 과거 한때 once죠. 한때 a single community 하나의 공동체였을 수도 있었을 것을. 하나의 공동체는 뭐야? 너도 그 방송 보니 나도 보는데 라는 40%의 공동체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공동체를 into many야. 많은 공동체로 나누게 되었다는 얘기죠. 변화시켰다는 얘기죠. 왜? 40%를 한 방송이 차지했었다는 얘기는 이걸 보느냐 안 보느냐로 나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가장 많이 보는 방송이 해봤자 11%가 됐다는 얘기는 11, 나머지는 뭐 9, 8, 7, 뭐 5 해가지고 자잘자잘 나눠 먹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개로 나뉘어졌다라는 얘기죠. 최근에는 인터넷 스트리밍까지 결국은 이걸 가세했어요. 이 변형을 더 완성시켰어요. 결국은 with the exception of some of the leading pop singers예요. 즉 일부 굉장히 주도적인 팝 가수와 그다음 몇 명의 배우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로 하고는 there is no performer 이런 연기자 또는 이런 TV쇼 이런 영화 없어요. that 어떤 everyone has seen 모든 사람이 다 본 적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을 댈 수 있는 그런 배우나 TV쇼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예능하면 뭐 했을 때 바로 이름 딱 뜨는 게 아니란 얘기죠. 드라마 뭐 했을 때 딱 안 나온다는 얘기죠. 보는 게 너무 제각각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자, 9-11번 질문 보면은 자 옆에 나와 있는 제목 먼저 봅시다. 기억은 왜곡될 수 있다. distorted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고 주의하시다. 명사형은 뭐지? 네, distortion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over a century 그랬어요. 자, 한 세기 동안인데 psychological research 연구 기간 동안에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근데 has shown 그랬어요. 자, 이 한 세기 이상의 연구가 사실 뭘 보였냐면 기억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재구성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위에 말했던 change of라는 말과 통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기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재구성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뭔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기억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in contrast인데 자, 레이라는 거는 이 비전문가, 평범한 사람들이 말해요. 비전문가들의 notion, 개념, 생각 이것과는 반대로 과학자들은 뭘 알고 있냐면 실제로 보면 기억이라는 것이 does not work like 뭐처럼 돌아가진 않는 거야. a recording device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도 두 번째 근거가 되죠. 즉, not work like a recording device야. 원래 녹음기라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때 그 과거 사실 그대로를 바로 컨스트럭트 해주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잖아. 그런 식이 아니란 얘기니까 좀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모든 기억들은 그게 아무리 특별한 사건에 관련된 기억이라고 해도 다 are mediated. 뭔가 다시 한번 영향을 받게 되는데
중간에 이거에 의해서라는 얘기예요. mediate는 지문에 따라 달라요. 어느 지문에서는 중재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A랑 B 사이에 끼는 거예요.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개입하다예요. 그런데 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게 기억이야. 기억이 고스란히 레코드되는 거면 기억 A면 기억이 A로 똑같이 남아야 되지. 근데 중간에 뭐가 끼는 거야. 필터링이 하나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A가 A 다시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드는 걸 개입하다, 영향을 주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유사한 인지적 과정에 의해서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영향을 받는데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은 더 잘 기억에 남을 수 있죠. 이걸 본 사람에 의해서. 자, 근데 뭐라는 점이냐면 뒤쪽에 나와 있지만 전치사하고 접속사 대를 쓰면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즉 전치사 뒤에 쓸 수 있는 두 개밖에 없는 즉 전치사 두 개밖에 허용되지 않는 그 상황이죠. except 아니면 in밖에는 대답해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이 정보의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core details예요. 다른 내용 없어요. core나 기에스트나 둘 다 핵심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둘 다 그냥 핵심이에요. 어떤 사건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 might be record야 다시 회상이 되어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잘 기억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 두 번 나온 거죠. better remembered나 상대적으로 잘 기억된다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 좀 특별한 사건은 더 잘 기억된다. 그러나 자 반면에 그랬어요. 이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의 기억은 뭔가 malleable 무슨 얘기냐면 잘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ubject to 원래 subject to란 표현은 어디에 영향을 받기 쉽다 즉 이렇게 되기 쉽다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distortion 아까 물어봤던 그 명사형이죠. 왜곡받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즉 뭔가 받기 쉽다는 얘기죠. and affected예요. 지금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는 are 하나 뒤에다가 형용사 하나 쓰고 형용사 subject to 쓰고 and 다음에 과거 분사까지 쭉 병렬이죠. 자, 우리의 특별한 기억이라는 건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damaging effects of forgetting이에요. 우리가 잘 까먹게 되는 그런 건망증에 어떤 파괴적 손상시키는 효과에 영향을 받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심리학자들은 have been able to identify예요. 여기서 identify는 확인하다죠. identify 다음에 전치사 with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죠? identify with. 몸으로 확인하다. 오. 아니 그냥 찌었어. 네. identify가 타동사가 있고 자동사가 있는데 지금처럼 그냥 identify 뒤에 by a number of factors 이렇게 나오면 여러 가지 요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identify 다음에 with가 들어가면 이건 전치사가 있어야지만 명사 목적어를 받는 자동사로 쓰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이 명사와 동일시하다예요. 아까 봤던 형용사 중에 identical 형용사 기억나요? 동일한, 똑같은. 우리가 보통 쌍둥이 말할 때 identical twins라고 얘기하죠? 일란성 쌍둥이. identical 이라는 건 똑같은이라는 뜻인데 그 형용사가 여기 identify의 다른 의미인 즉 뭐뭐와 똑같다라고 여기다 동일시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참고하세요. with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의미가 달라서 그래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는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떤 요소들이냐? 뒤에 관계사절이 수식하는 이런 요소들이죠. negatively affect해요. 부정적으로 우리의 기억에 영향을 준다. 근데 뒤에도 같은 말이다. 왜? It's liability 무슨 얘기야? It'는 memory고 그 기억의 신뢰성에 undermine 약화시킨다라는 얘기니까 기억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뭐야? 기억이 나빠지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쁜 기억이야.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거니까 기억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한 요소들을 찾아냈어요. 자, 다음에 요소들의 경우에서 그랬는데 자, 이러한 요소들의 상황에서 보면 there are individual differences. 개인차가 있대요. That make some witnesses more susceptible. susceptible 역시 뭐뭐 하기 쉬운, 취약한 아래쪽 vulnerable과 동의어죠. 이러한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기억에 특별히 취약하게 만드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소가 있고 개인차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 기억이라는 것은 원래 기억 고스란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였어요. 간단하죠? 넘어갑시다. 여기는 장문 독해는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넘어가시면 뭐가 보이죠? 네. 어머, 심이 바로 연결되네요. 네. 그렇죠. 우리에겐 아직 금쪽 같은 시간들이 남아있고 10강을 바로 가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2분 남았어요.
우리 수업 시간 10시까지 아니었나요? 10시까지 아니었나요? 10시까지로 원래 10시까지. 아이고. 자, 10강을 가봅시다. 10강의 1번 질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주제가 위에 나와 있는데 완벽주의적인 운동선수들과 일할 때 고려할 사항 별 어렵지 않아요. 질문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perfectionistic 이게 그 완벽주의적인이라는 형용사죠. 그런 운동선수와 일할 때 one challenge 하면 한 가지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근데 뭐냐? 그럼 바로 이 운동선수들이 그랬는데 자, 중간에 컴마하고 컴마 사이를 잠깐 제끼고 나서 동사부터 먼저 찾아보자면 athletes are 이렇게 되죠. 저런 선수들이요 are very likely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야. try to be the perfect client야. 자기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 완벽한 의뢰인이 되겠다. during the intervention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어떤 개입을 하고 하는 동안에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얘기야. 중간에인데 이 과거분사를 쓴 분사구문 잠깐 봅시다.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인데 determined라고 썼어요. 원래 비동사 determined to 부정사를 쓰면은 뭐뭐 하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결심이 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미 being은 생략된 상태로 분사구문이죠. to work on their perfectionism이야. 자기만의 그 완벽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라는 뜻으로 오늘 쓴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미 결심한 상태라면 사실은 이 남들의 개입에 있어서 굉장히 완벽한 이 클라이언트가 되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렇기 때문에 from the therapist 또는 컨설턴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즉 운동선수를 상담 치료하거나 또는 컨설팅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it's important.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뭔가 아주 미묘한 warning signs 즉 겉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경고 사인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된대요. 가령 예를 들자면 뭐가 있어요? If the intervention이야. 자기가 개입하는 거. 즉 개입은 뭐겠어? 테라피스트인데 완벽주의자인 운동선수에게 저기요 무슨 선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끼어드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만의 퍼펙션한 방식이 있는데 중간에 자기가 잔소리하고 끼어드는 거지. 자, 이럴 때에 하면 안 되는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 개입 자체가 seems to run too smoothly 뭔가 너무 매끄럽게 가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운동선수가 뭔가 carrying out exercise 운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데 자기가 동의한 대로의 운동을 즉 테라피스트인데 저기요 여기 근육이 이렇게 되게 아니려면 여기 운동을 뭐 어떻게 더 해야 돼 이렇게 조언을 한 거야 운동 방식에 대해서 근데 그걸 너무 잘 그대로 하는 거야 지나칠 정도로 너무 잘 그러니까 뭐야? 오히려 워닝 사인이라는 게 잘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데?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지? 이런 거야. 이게 워닝 사인인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느껴도 충분하대요. might,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이렇게 해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느꼈냐면 best therapist ever. 여지껏 내가 정말 최고의 테라피스트라고 느껴도 될 것 같지. 왜? Because you are unknowingly.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being reinforced. 강화되고 있으니까요. 뭐에서? 운동선수의 apparent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즉 겉보기에 라는 뜻이죠. 그쵸? 겉보기에 나타나는 이런 뜻이에요. 의 이렇게 되죠. 아니면은 외견상의 이런 얘기죠. 성공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전이 나오죠.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가주어고 이제 진조 나오죠. That you do not allow yourself예요. 당신이 to be deceived예요. 바로 이런 운동선수에서 속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At this point 바로 이 시점에 보면 not only 다음에 중요하죠. 부정어 놓칩니다. 어순을 주의하세요. 물론 서술형이 나올 건 아니지만 해석에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have failed 이미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완료형에서 쓰니까 이미 to help the athlete 운동선수 도와주는데도 실패했어. 테라피스트로건 컨설턴트로서건 게다가 또 하나 뭐야? You may have actually begun이야. 그리고 실제로 뭘 하기 시작했을 거다? To enforce야, reinforce 강화시키는데 the perfectionistic behaviors야. 당신이 실제 지금 work on 해야 되는 이런 행동들 당신이 즉 해결해야 되는 이런 완벽주의적인 행동들을 오히려 이 선수가 더 강화하게끔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maintaining a dialogue죠. 운동선수와 이들의 이 발달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화한다는 것. 이 maintaining,과 그 다음에 exploring 요 두 개가 공통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자, 그러면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탐험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를 within the intervention. 이렇게 서로 개입하고 자기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경우에서 봤을 때 it can even be considered 뭐라고도 여겨줄 수 있냐면은 발달이라고 여겨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운동선수가 fails 실패한다면 근데 to some extent를 묶어버릴게요. 원래 to 다음에 extent 쓰면은 이 정도까지인데 extent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말의 정도가 달라지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fail 다음에 in을 쓰고 뒤에 명사를 쓰면 이거 함에 있어 실패하다죠. 즉 이 운동선수가 만약에 이 홈워크 어사이먼트라는 건 뭐겠어요? 과제가 뭐야? 당신 테라피스트로서 운동 처방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하세요 라고 뭔가 시켰을 거라고. 근데 그걸 완수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패한다면 오히려 그게 발달이라고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야. 왜 그런 거야? 그래도 하려고 했구나 이런 거지. 내가 자기 하던 패턴대로 안 하고 내가 시킨 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됐구나. 그래도 1단계의 성공이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그것이 결국은 이 실패라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운동선수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건 뭐야?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따라주고 있다고 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신호를 잘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실패가 약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넘어가 볼게요. One of the ideas인데 어떤 얘기일까요? 뒤에 관계사절이라서 묶어버린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take 다음에 여기 들어갈 목적어가 여기 앞에 있는 ideas예요. take A as B면은 이 A를 as 뒤에 나오는 것이라고 여기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받아들여요? as an ethical principle, 윤리적인 원리 원칙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that이라는 내용이에요. 과학자들은 should remain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like journalists, 언론인들과 마찬가지로 뭔가 객관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should 뒤에 연결되는 거죠. not take sides예요. 같은 말이죠. 객관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뉴트럴이란 얘기야. 중립적이란 얘기예요. 그쵸? 얘는 결국 중립을 말하는 뉴트럴을 뜻하는 거니까 어느 정책상의 controversy, 논쟁에 있어서 어느 쪽에 편을 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립적이라는 거죠. 즉 과학자들도 언론인과 마찬가지로 기자인데 얘가 맞다 제가 맞다 이렇게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도만 해야 되듯이 기자처럼 과학자도 그래야 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건데 과학자들은요. 예를 들면은 이 나중에 있었던 late astronomer 칼 세이건이에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천문학생 칼 세이건과 마찬가지로 되게 유명한 천문학생 알고 있죠? 네. 지금 책도 봤죠? 코스모스 봤죠? 네. 그 책이에요. 네, 이 과학자인 경우에 이 사람 who appear to have become이에요. to have become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 보이는 건 지금 시점이지만 to public, 너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그 이전 시점이란 얘기죠. 자, 근데 이미 너무 알려진 사람이 되어버렸던 이렇게 보였던 이 과학자가 have a risk예요. 어떤 위험을 무릅썼냐면 losing the respect of other scientists예요. 다른 과학자들의 존경을 잃어버릴 만한 위험을 굳이 무릅쓰고 뭔가를 했다는 얘기죠. Under normal circumstances, 일반적인 상황하에서라면 과학자들은 보통 reasonably,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뭘? to avoid, 회피하는 것을 선택하죠. 그리고 avoid는 원래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니까 championing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champion이라는 건 아래쪽에 나와 있는 advocate, 즉 지지하다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과학자들은 뭘 하냐면 specific policy solutions예요. 어떤 특정한 정치적 정책 해결안 이런 것들을 지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기후 같은 그런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도 딱 한 가지를 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뒤쪽에 나온 거 중요한 거 있어요. 리스트.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리스트는요,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리스트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를 쓰지만 보통 생략을 해요. 근데 스펠링도 일단 주의하세요. 리스트가 L-E-A-S-T가 아니에요. 최소한 그게 아니에요. L-E-S-T고 저 L-E-S-T는요, 두 단어로 쓰면 for fear라고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똑같이 that을 쓰지만 생략할 수도 있고 접속사 that을 써도 괜찮아요. 저렇게 that을 쓰게 된다면 저 that은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 that이 돼요. 왜? 이렇다라는 내용의 두려움 때문에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럼 이걸 보면 더 해석이 잘 돼요. 왜냐? 리스트만 보면요. 뒤에가 they be mistaken이죠. 그럼 이걸 봤을 때 그들이 오해를 받는다란 얘기죠. 근데 한글 해석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오해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오해받지 않다라는 낫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for fear로 넣어서 해석해 볼래요? 리스트가 for fear가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오해받을 거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안 하겠죠. 오해받지 않으려고 하겠죠. 내가 늦을 거다 라는 두려움 때문이면 늦지 않으려고 뛰어가겠죠. 지각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뛰었다. 늦지 않으려고 뛰어다 같은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or fear과 리스트를 같은 걸로 본다면 여기 not이 없지만 왜 오해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러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즉 자기가 self-appointed 자기 혼자서 self 혼자서 정해진 어떤 권위자인데 over what society should do죠. 즉 사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정한 권위자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자기가 편을 든다라는 것 같은 걸 보통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혼자 너무 나서는 것처럼 보일까봐 어떤 정책상에 대해서 자기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 보통 안 하는 편인데 이 사람은 그걸 했다는 얘기죠. 자, 과학자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봤을 때 also citizens 이 사람들 평범한 시민인데 뒤를 보면 who may also예요. 또한 분명히 목소리를 높여 말을 할 때 speak 다음에 out을 써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해석은 의견을 내다라고 써놨죠. 자기가 시민으로서 뭐뭐에 관해서죠. 어떤 정책 이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왜 벗으로 묶여요? 과학자들은 원래 저거 안 한다는 얘기야. 특정 정책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 내는 걸 안 해. 왜? 자기가 혼자 사회가 할 일에 대해서 자기가 권위자로서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 그렇게 오해를 받을까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래쪽에 그러나 뒤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국민이고 시민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To avoid, 피하기 위해서죠. Involvement altogether, 즉 뭔가에 연루되는 것을 피한다는 것인데 자, 이것은 can itself be seen, 뭐라고 여겨질 수 있냐? as irresponsible, 즉 내가 괜히 거기다가 내 목소리를 냈다가 남들한테 욕먹을까봐 그래서 연관되는 게 싫어서 피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거 잘못인 줄 알면서 아무 왜 목소리를 안 내? 왜 반대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학자들은 결국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뭐로서? 그냥 국민으로서. 그래서 결국은 뭔가 자신의 생각을 일반적인 대중들의 문제에 제공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은 for 다음에 뒤쪽에 not 현관펜 하나 치고 뒤에다가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상의 주어를 for 다음에 이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써주고 이 사람들이 정책의 기후에 관련된 어떤 적절한 정책 행동을 뒷받침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뭐랑 똑같은 거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은 might be likened인데요. likened 자체가 비유되다요. 아래쪽에 화살표 해놓을게요. 자, 어디에 비유될 수 있냐면 medical doctors야. 의사가 not supporting. 자, 여기 liken to 뒤에는 명사가 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를 소유격으로 쓴 거죠. 그쵸? 즉 의사의 not supporting 하지 않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뭘? 루틴 캔서 스크리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암 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태아 단계에서의 영양에 대해 영양 공급을 시작해내는 건 이것도 뒷받침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거랑 비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저걸 알면서도 저걸 왜 지지를 안 해? 자기 책임 미루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똑같이 비유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후과학자면은 기후에 대해서 어떤 적합한 행동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마찬가지다. 의사가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과학자도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라는 게 주제인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난 일부 사람들 표정을 봤어. 몇 명은 시계를 바라봤고 몇 명은 세 번째 거라는 걸 보면서 다 필요 없어. 이제 끝났다는 거에 이미 입꼬리가 올라갔어. 아 4번이 되게 하고 싶네 갑자기. 아 진짜. 자 4번 넘어가고 싶네 갑자기. 너희들 모르지? 일요일엔 직원분들이 일찍 퇴근하셔서 내가 늦게까지 수업해도 아무도 중간에 와서 애들 내보내세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누가 신고해 올 수 있어요. 일요일에 공무원도 없는데 2명이 시계를 보지만 않았어도. 자 봅시다. 너는 그 입꼬리 올라간 1인 중에 하나거든. 자 한 연구를 봅시다. 자 연구에서 보니까 쓸데없는 사람들 이름 제끼고요. 대학생들이 read a short story예요. 단편 소설을 읽었는데 뭐에 대해서냐? 매우 성공적인 university graduate예요. 졸업생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얻어냈냐면 high status first job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첫 직장을 얻었고요. 그리고 was 다음에 여기 중간 묶어버리세요. relative to others 남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was promoted 승진이 됐는데 빨리 승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잘 나간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학생들인데 in the control group이야. 즉 control group과 뒤에 보면 이제 실험군이 있겠죠, 그죠? 대조군, 실험군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봤는데 얘네들은 뭐 읽었냐면 a neutral story예요. 일반적인 그냥 중립적인 이야기야. 비슷한 길이의 평범한 이야기를 읽었다는 얘기예요. 자, in subsequent experimental tasks 그 이후에 뒤따라 나오는 실험의 내용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between different green and non-green hypothetical consumer products예요. 즉, 뭔가 다른데 초록색 그리고 초록색이 아닌 그런 어떤 하이포테리컬 어떤 제한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비재를 고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옆에 나와 있는 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세제, 디시워셔 이런 걸 고를 수 있었다는 거야. 식기세척기 이런 걸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는 아니고 정말 고른다면 뭘 할래요? 라고 이제 가상으로 한 거죠. 그냥 이론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each time이 나오죠. each time 두 개를 묶으면 이게 뭐예요? whenever 한 단어랑 같잖아요. 그쵸? 뭐뭐 할 때마다예요. 제품들이 were equal in price야. 가격이 동일할 때마다 the non-green product야. 즉 non-green은 건 뭐야? 위에서 green은 친환경이고 non-green이라고 하면 친환경과 상관없는 거죠. 그쵸? 굳이 뭐 환경을 해친다기보다. 자, 이랬을 때에 친환경이지 않은 제품이요. more luxurious예요. 더 호사스러운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had better,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보다? 친환경적인 제품보다. 근데 which was pro-environmental이에요. pro-environmental 하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딱 친환경적인 건 아니지만 나중에 말하자면 이후에 환경적으로 우월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봤을 때 일단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자체에서는 친환경 제품이냐 아니냐라는 거고 아닌 제품이 보다 사치스럽고 호사스러운 제품들이고 그리고 봤을 때 얘가 더 성능도 우수한데 근데 다만 어쨌거나 일단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상태였던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뒤에 보니까 실험군에서 보니까 얘네들은 액티베이션이야. 뭐가 활성화됐냐면 스테이터스 앞에 봤던 그 단편 소설이나 거기서 나왔던 이 사회적 신분에 대한 활성화가 그 모티브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55%가 선택했는데 그린카, 즉 친환경적인 걸 선택했다. 근데 컨트롤 그룹에서는 37%가 그린카를 선택했다. 즉 그린카를 선택한 비중이 55대 37로 달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역시 상응하는 숫자들이 나오는데 for 다음에 household cleaner죠. 세제라든지 식기세척기라든지 하는 것도 42대 26, 49대 35예요. 그럼 비율로 따졌을 때 위에서부터 본다면은 순차적으로 55대 37, 그 다음에 42대 26, 49대 35니까 결국은 계속 어느 쪽이 우월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친환경적인 제품 쪽이 좀 더 선택의 비중이 높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걸 봤을 때에 그리고 잠깐만.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결론을 좀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결국은 실험군과 아닌 거의 차이는 그거였어요. 처음에 무엇을 보여줬느냐 차이죠.
처음에 얘네들이 읽었던 쇼트 스토리 자체에서 봤을 때 사회적 지위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 누가 더 빠르게 신분이 상승하고 이런 걸 보여줬는데 결국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동기가 더 발현이 됐던 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고르느냐 안 고르느냐에 좀 더 영향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했던 이 스테이터스 모티브스, 즉 자기 사회적 지위에 대한 동기부여. 그러니까 나는 저걸 보고 나니까 나도 빨리 사회적 지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 잡고 승진하고 싶다라는 그 동기부여가 활성화되는 것이 발생했었던 그룹에서는 결과적으로 55%더 높은 비율이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선택한다라고 봤을 때에 결국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환경에 대한 쪽으로 좀 더 기우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시험 끝이에요. 하나만 더.